네, 안녕하세요. 이노혁 건축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충북 영동의 신흥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뒤에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총 건축면적 45평으로 1, 2층이 시공이 되어졌고요. 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총 건축공사비 3억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시공이 완료되어졌습니다. 모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깔끔하고 좀 정갈한 느낌으로 시공된 이번 주택, 아마 이제 내가 막 처음 전원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춘,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홈트리 임성재입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주택 외관을 같이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기존에 설명드렸던 집들과는 다르게 조경이 돼 있어요. 조경이 돼 있으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보기가 좋죠. 실제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질녘이긴 한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조경과 심어져 있는 석재들하고 집의 외관의 색상, 그다음에 뭐 창문 프레임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서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게요. 우선 조경이 진입할 때 다니는 동선에 디딤석을 보통 까는데 블록이 깔려 있어요. 쭉 촘촘하게. 그리고 이 가운데는 단디가 심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배수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했고요. 처음에 집을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왔을 때는 여기 엄청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벌목을 하고 예쁜 조경 식재를 심어서 더더욱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쪽 면에 보이는 게 우측면이에요. 우측면이고 실제로 현관은 도로 쪽으로 나 있고 우측면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잔디를 지나서 우측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는 집의 현관이 아니에요. 근데 주차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짧은 동선인 공간이죠. 이쪽에 현관을 두지 않고 저쪽이 현관인데 주방 다이닝 쪽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일반 방화 도어가 아니고 이건창호에서 나오는 도어 중에 거의 현관문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능과 성능을 갖춘 도어를 설치를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걷고 있는 이 바닥이 데크인데 데크를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설치했던 목재나 석재랑 느낌이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조경과 어우러져서 그다음에 이 스타코플렉스의 색상과 어우러져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조경 블록으로 많이 쓰는 이노블록이라는 블록입니다. 색상도 그다음에 크기도 뭔가 이 집하고 잘 어울리는 어떤 재료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데크의 재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보신 이 블록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쪽에 있는 이제 정면을 갈 텐데 그 전에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느낌 밸런스가 잘 맞는다. 스타코플렉스의 색상이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이 조경 데크, 조경 식재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창문의 프레임의 색상 PVC 창호임에도 이렇게 필름을 입혀서 색감 조화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2층의 창문 픽스창에는 징크로 몰딩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1층의 픽스창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개방감을 줘서 뭔가 언밸런스한 모양을 갖고 있고 데크의 위쪽으로 처마가 나와 있어요. 처마가 나와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토치가 되죠. 만약에 비가 온다고 가정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는 크게 무리 없고 해도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집 전체적인 모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돌아가는 이 처마가 없었다면 집 모양도 약간 심심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를 걸어다니거나 할 때 비를 덜 맞게 하는 역할도 하고 해도 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처마가 아주 기능적으로도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의 전면인데 데크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기단부 이렇게 마감으로 가기엔 뭔가 심심하고 허전한데 이렇게 낮은 화단 그 다음에 수도가를 만들어서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게 만들었어요. 도로 쪽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조화도 잘 되고 집이 심심하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의 배면이에요. 뒤쪽인데 주방에서 이렇게 방화도어를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이 계단까지도 이 블록을 이용해서 일체감을 줬고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도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타설해서 그 위에 적당히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 좋게 경계석하고 블록을 놔서 아주 깔끔하게 배면까지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허전한 부분들까지도 조경 내지는 조경 블록으로 커버를 해서 집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경계를 따라서 경계석을 놓고 조경 영역과 조경 영역이 아닌 곳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잔디를 심고 이렇게 돌들을 깔아서 이쪽은 그냥 뭐 작업 공간 내지는 편히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경계를 딱 하고 보여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놓길 원하는 부분들은 조경의 영역으로 나서 집 전체적으로 대지의 어떤 배치, 조경, 그다음에 꾸미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계를 하면 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지 안에 배치, 집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대지의 구성,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무를 놓고 잔디를 심고 디딤석을 놓고 데크의 종류라든지 작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했을 때 집이 훨씬 더 아늑하고 돋보일 수 있다.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의 정면 현관 쪽으로 가볼 텐데, 거실의 파티오 창이에요. 파티오 창인데 마찬가지로 랩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부의 창문 주변으로 징크로 몰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면이 조금 심심하지 않게 모양을 잡아줬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줬죠. 그리고 상부에도 마찬가지로 처마가 있어서 인면이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올드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클래식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모던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밸런스가 잘 맞는 주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집의 현관, 정말로 기능적으로 유용한 포치예요. 포치인데 사실 이 포치의 면적을 보면 제가 보기엔 뭐 3평도 채 안 되죠. 뭐 0.5평 될까 싶은데, 이 포치 때문에 상당히 뭔가 느낌이, 진입하는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비도 막아줄 거고 해도 막아주겠죠. 그래서 집을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 이 포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깊이 요 정도,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포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내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충북 영동의 1층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동은 사실 현관에서 들어올 때는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 중문이 엄청난 키포인트예요. 신형 중문인데 그냥 열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턴으로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벽부에 붙는 이 모습이, 이쪽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열렸더라면 이 공간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이만큼 더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는 터닝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아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줘서 들어올 때부터 특별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주님께서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보다 디테일을 조금씩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관에 들어와서 오른쪽 존이 퍼블릭 존인데 거실과 주방,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택 지금 저희가 야간에 촬영하고 있어서 그렇지, 바깥에 건축주님께서 조경을 쫙 해놓은 모습이나 지금 이노블록으로 데크를 마련해놓은 이 모습들은 이 대형 통창을 통해서 거실의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거실의 개방감을 2층 오픈을 통해서도 더 극대화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이 퍼블릭 존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자부심이 높게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보이죠.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여기 왕이 된 느낌인 마냥 이런 디테일을 살렸는데, 바로 위에 픽스창이죠. 픽스창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형 사이즈로 설치를 해놔서인지 낮에 들어왔을 때 채광이 말도 못하게 밝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조명을 안 켜도 될 정도로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특대 사이즈의 소파를 설치를 해서 제가 키가 190에 달하는데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요. 최신형 TV를 설치를 해서 거실에 모던한 아트월과 함께 여기서 거실 생활을 누리기 참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 이 연계성을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필름 작업을 통해서 나무 원목의 느낌을 낸 중목의 느낌도 낼 수 있었다고 보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 잘 살렸고요. 건축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식당인데요. 예전에는 주방에 힘을 잔뜩 줬지만 사실 주방에서 뭘 만드는 공간이고 실제로 뭘 드시는 공간은 식탁이 있는 존이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자주 하다 보면은 주방에서 이어져 있는 그 식탁들이 어떨 때는 편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실용성에 갖춘 그 모습들 때문에 조금 미워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식당 존을 새로 만들어 놓고 둘러서 보게 되면은, 지금 밤이라 그렇지만 낮에는 파노라마 형태로 보이는 뷰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여기서 식사를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 공간에서 모두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바로 또 TV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와, 실용성 다 잡았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 집 1층의 백미인 것 같아요. 이 공간 꼭 건축주님들께서 한 번 더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건축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다. 자, 미니멀한 주방을 여기로 오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간 자체로는 미니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5평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크지 않아도 디귿자 형태로 주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빨리 모든 걸 다 앞으로 내놓을 수 있고요. 최신식의 인덕션이라든지 후드,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마련
마련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요새 더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런 냉장고들인데, 톡톡 치면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 냉장고들 없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LG라든지 삼성에서 이런 유닛들을 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이 디자인적으로 일체화될 수 있게 많이 마련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다용도실이 보이는데, 다용도실에서는 뭐 크게 힘준 부분들 없지만 전체를 다 타일 구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마음껏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철제 시스템 장을 설치를 하셔서 물건을 편하게 마음대로 적재하실 수 있게 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실 존으로 나와서, 다용도실이 좀 작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 이쪽에 거실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거실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팬트리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해서 뭘 걸어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제품들이라서 뭘 달아서 이렇게 선반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모습이고요. 많은 양의 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실에 널브러지는 짐들을 여기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개인의 성향상 이런 거실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용도실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 벽체와 일체된 모습들이. 2층 오픈해서 이렇게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2층에서 복도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에서 대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일체화된 모습으로 집의 구성이 잘 떨어집니다. 2층 오픈을 한 곳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구성이 뛰어나다라는 점도 이 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거실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엄청 커서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터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건축주님께서 특별하게 안방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방에서 요구하셨던 거는 이런 시스템 에어컨들과 잠만 자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 공간감을 요구를 하셨고요. 이렇게 대형창을 설치를 하셔서 언제든지 밖을 내다보고 건축주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게 돼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블라인드 설치해서 주무시거나 하실 때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깔끔한 이런 붙박이장들도 이 주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드레스룸이죠. 자, 드레스룸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드레스룸은 이렇게 디귿자로 설치가 돼야지만이 오히려 공간을 아껴 쓰는 겁니다. 건축주님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드레스룸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공간을 아끼지 않나요? 라고 하시지만, 사람이 다니는 복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들이 한쪽 면밖에 설치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돌아섰을 때 여기도 장이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짐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되잖아요. 장을 2개를 쓸 수 있는 것과 1개를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짐의 용량 차이가 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로 제가 와 있는데요. 안방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고요. 안방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면대와 용변 보는 공간을 나눴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손님이 와서 이 화장실을 쓰는 경우보다 이 집의 주인이 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안방 바로 옆에 이 공용 화장실을 두게 되면 내가 사용성과 실용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거실의 근처에 있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원래 있던 화장실의 기능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안방에 있거나 내가 씻고 나왔을 때 바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는 이 행위에서 동선이 길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축주님들께서 개성이 굉장히 요새는 강해지고 표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런 설계들도 건축주님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안방 옆에다가 딱 공용 화장실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도 두려워 말고 선택을 하셔라 라는 점이 이 집 1층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부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계단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창문이에요. 위에는 지금 조망창이라고 그러죠? 열어볼게요. 이렇게 길게 거의 끝까지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아래쪽은 대부분 열리는 창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틸팅까지 할 수 있게 환기 자체를 할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계단실을 뭔가 특별하게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이 손댈 필요 없어요. 단조 난간, 내가 만약 나무가 좋다 그러면 나무 난간 하시고, 보시면 포인트 없어요. 깔끔한 벽지, 화이트 벽지와 기본 조명, 포인트 조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고르시면 돼요. 계단실에 너무 많은 포인트를 주고 돈을 막 쏟아붓고 뭐 타일 같은 거 막 까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다 반대예요. 내가 돈이 정말로 너무너무 남아서 더 쓸 데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계단실에 뭔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동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가성비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미팅 할 때 열정이 너무 과하셔. 그래서 계단실 막 마감재 하나 고르는데 막 2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방인데, 바닥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이건 강마루예요. 강마루인데
색깔을 달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실과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같은 마감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나 이런 조명들, 또 인테리어 미팅 당시에 배선 라인 같은 것들이 같이 구성이 되면요, 다 일체형으로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심플하고, 이 집은 보시면은 다 다운을 시켰어요. 이게 인테리어적인 걸로 다운시킨 것이 아니라 이걸 매립하기 위해서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이, 모든 실이 다 시스템 에어컨이 적용되었다. 다만 이렇게 다운된다. 이런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시스템 에어컨 매립하셔도 돼요. 다만 1등급은 아니죠. 시스템 에어컨에 1등급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료나 이런 에어컨 비용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계단실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에요. 보통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가족실이라는 걸로 많이들 설명을 드리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공간에서 잠깐 티테이블 하나 놓고 차 마실 수 있고, 내가 잠깐 방에 답답하니까 거실로 나와서 약간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 옛날에는 이런 공간들을 발코니, 외부 공간으로 뺐어요. 근데 외부 공간을 하니까 문제는 이 한두 평 정도 되는 공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비세고. 근데 요즘은 발코니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족실로 좀 많이 트렌드가 변모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이 오픈 천장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난간 적용되어져 있고, 이런 포인트 등 같은 것들도 디자인이 워낙 많으니까요, 재미삼아 좀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오시게 되면은 화장실이에요. 별도로 문을 달진 않았고요. 바로 들어가서 여기는 오픈된 세면대와 수납장 같은 것들, 그리고 들어와서 이쪽에 보시면은 다 수납장을 짜서요,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수납해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욕조하고 이제 변기인데, 보통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은 물이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에요. 이게 폴딩으로 물을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샤워 커튼 같은 걸로 했는데, 샤워 커튼이 물때가 하도 많이 끼다 보니까 요즘에는 샤워 커튼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예 일체형 폴딩 칸막이를 설치하는 분이 많아지셨어요. 이쪽에는 이제 양쪽으로 방이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런 잠깐적인 부분에도 선발 만들어서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이런 데 대부분 상장이나 책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납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처음 설계 때부터 여기는 아예 파여져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가구를 딱 맞춰서 벽과 일체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창이에요. 앉았을 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딱 막혀있는 벽을 보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러한 창, 채광 환기창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조망권에 최대한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매력을 이 전원주택 공간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됐죠? 어쩔 수 없어요. 2층 부분에 나머지 마지막 방이에요. 이 부분도 저 반대쪽 공간과 똑같이 공간을 미리 파놨기 때문에 붙박이장 다 설치를 해놨고, 자, 이게 뭐죠? 각방 온도 조절기. 네, 요거는 요즘에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 방만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옛날에는 거실 메인에 셋탑만 있다 보니까 35도 올렸다 하면은 전체 공간이 다 데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각각 공간별로 이런 제어기를 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방만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 난방을 끄고 싶다 할 때 이 각방 온도 조절기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는 좀 대중화됐는데, 일반적인 뭐 빌라나 단독주택에는 좀 대중화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기본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조명이죠. 아파트 조명 보시면은 가운데 그냥 커다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안 예뻐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는 LED 조명, 매립 조명이라 그럽니다. 교환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돌려서 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립 조명으로 내가 원하는 시야, 각이나 채광, 도도를 내가 다 구성할 수 있다. 색깔도 온도에 따라서 약간 주광빛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화이트한 색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과 공간 컨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1, 2층 포함해서 45평 주택입니다. 경량 목조 주택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량 목조 주택이니까 막 흔들리거나 진동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너무 경량 목조 주택이다, 아니면 콘크리트 주택이다 해서 장단점을 막 구체적으로 비교하시는 분은 계신데, 요거는 간단해요. 그냥 건축비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하시길 권해드리고, 과한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히 저의 총평이에요. 충분히 기본을 지키면서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파트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주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택에서도요, 좀 더 알차고 재미있고 좀 더 세심한 그런 주택들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